제 생각에는 그 신영목 선생님을 이제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그런 것은 또 아니겠지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상처가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중심이나 주류보다는 네. 주변, 네. 변방, 네. 뭐 비주류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선생님에게 이게 어떤 각별한 어떤 반응,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유성기 아. 선배님 오신다고 해서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강릉에서 성장하셨고 강릉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면서 저는 강릉밖에 모릅니다. 근데 뭐 어떤 분 말씀 맞다나 여기가 서울공화국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뭐 자본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제패하고 있는 공간에서 뭐 그러려면 그러든가 라는 마음으로 강릉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계시는 선생님을 오늘 또 뵌다고 하니까 제동 씨 뵙는 것만큼이나 예, 좀 떨리고 설렜는데 또 이제 제동 씨께서도 영천에서 태어나셔서 대구에서 성장하셨고 또 지금도 말씀하실 때 보면 경북의 어떤 냄새가 많이 나시고 제가 정통 TK입니다. 제가 진짜 정통 TK입니다. 정통. 요즘 경주에서 또 활동도 하시고 해설사 활동도 쪽에서 하신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예. 네. 먼저 강릉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네. 전에 말을 끊은 거 같았어요. 저도 강릉의 해설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한 7년 정도 네. 문화관광 해설사를 네, 맞아요. 했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지금 이렇게 강리레오 책도 한 권 선물도 가져오셨습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낼 수 있었고 해서 이건 제가 나중에 네. 드리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강릉의 감사합니다. 콘텐츠인데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전국에 지금 문화관광 또는 역사 이런 거 공부해서 네. 그 아이들하고 또는 그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경주는 지금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책 중에 그 뭐 변방을 찾아서 네네네네. 라는 책에 보면 강릉편이 있는데 거의 주인공이세요. 그 허균 한한설원 네. 기념관 네. 그 현판 글씨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선생님은 글씨 부탁에 대해서 굉장히 넉넉하셨던 것 같아요. 네. 글씨 부탁은 거의 거절 안 하셨던 특히나 뭐 안 하셨어요. 이렇게 공공적인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예. 메일 넣을 때 선생님 공공적인 글씨를 하나 써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친구한테 또 유혹을 언제 한번 이렇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뭐 친구가 무슨 사업을 한다길래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제 뒤끝에다 했더니만은 안 돼, 그것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물론 뭐 제가 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친구가 또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글씨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중에 다행히 선생님을 또 존경하는 분이 계셨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그 글씨가 아직도 걸려 있고요.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요즘 뭐 신영복 선생님 글씨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좀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좀 불안하긴 한데 아무튼 며칠 전에 갔는데 아직까지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동 씨 뵙는다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김제동 명강연 뭐 김제동 어록 이런 거 쳐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봉화마을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왜 신영목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알겠다라고 느낀 대목이 뭐냐면 혁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혁명이 많이 가진 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당했거나 또는 뭐 폄하, 비하 이렇게 당했던 사람들을 원래의 자리로 올려주는 거. 너무 멋졌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변방의 의미, 중심을 동경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변방의 의미하고 그걸 이제 제동 스타일로 바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떤 직접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글쎄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죠.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고, 저는 가끔 이렇게 금강경 강연을 듣고 나면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될 때가 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 아마 레크레이션 강사 시절 때부터 저는 그 혁명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나 뵙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때려잡고 없애고 이런 네네.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무슨 그 이렇게 사회 혁명기에 다른 집단을 학살하거나 네. 이런 것들은 사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뭐 북한의 초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이런 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뭐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고 되게 많고 역사적으로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웃음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몸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거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순간 웃음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웃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한쪽만 웃는 것이지 그 무대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싹 다 웃는 그 한순간만큼은 저는 그런 장면을 찍어 놓으면 그게 천국이 아닐까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치적 배경도 다를 수 있고 피부 색깔도 다를 수 있고 예전에 제가 어디 해외에서 그 길거리 공연 하시는 분들 만나 뵀을 때도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치인들은 누군가 싸워야 되고 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검사들은 누군가를 단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직업도 있고 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일하고 그런 직업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 직업은 그런 각기 다른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는 뭐 누군가를 죽여야 되거나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누가 오더라도 객석에 앉는 순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웃을 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한 번에 웃는 것이고 웃으면서 누구한테 물어보진 않거든요. 뭐 하는 사람이. 한참 웃다가 보니까 그런 게 궁금하네요. 뭐 결혼했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평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웃음은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말로 뭐 우리가 뭐 서로 다름을 존중하자 뭐 이런 여러 말들보다 하여튼 딱 진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쫙 앉아 있을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또는 몸짓 언어만으로도 난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런 게 혁명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우리 사는 곳에서 첨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혁명이 어느 한쪽을 말살시켜야 우리의 혁명이 완수되는 거라면 저는 그게 혁명이 아니지 않나. 그 혁명의 목표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웃자고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그런 얘기했고 보통 뭐 저한테도 뭐 혁명주의자 뭐 공산주의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음은 사실 웃음의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런 주의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잘 없거든요. 설사 그런 주의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객석에 있다면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민주주의의 가치인 것 같고요. 그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변방은 저는 늘 그거를 거기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지역어들, 지역어들이 사투리, 강릉말, 제주말, 지역 말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말,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하고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 지역 말이든 경기도 지역 말이든 내가 산 지역의 말이든 그때의 그 지역인데 그 지역 말들의 위치를 좀 회복시켜 주는 일들. 그래서 저는 늘 표준어를 좀 1년에 한 번씩 바꿨으면 좋겠다. 원래는 강릉말이 줄이네요. 내년에는 뭐 대구말이 표준어. 그 내년에는 부산말이 표준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표준어 부산말 원래 쓰는 해라고 뭐 부산말 안 쓰는 사람을 다 구속시키고 저 사람은 뭐 서울말 주의자다. 뭐 저 사람은 전라도말 주의자다. 저 사람은 강원도말 주의자다.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아마 표준어의 정의가
그 어떤 한 지역의 중산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이 네. 쓰는 교양 있는 네, 언어 네, 뭐 네, 이렇게 네. 지금 돼 있는데 근데 그 말의 뒤끝에 보면 사실 다른 말들이 교양이 없다라고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은근한 어떤 그 우월 의식 같은 네, 게 네, 네. 있는 거죠. 네, 네, 네.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의 언어들이 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변방은 창조성이 있고 변화성이 있고 개방성이 있고 그런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쌤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나 없어야 하는 것은 이 중앙에 대한 열등감이 네, 없어야 네, 하는 네.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중앙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말의 목표가 잘 통하는 거고 아, 네. 짧은 거에서 많은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사실 그것에 가장 적합하고 적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말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아나운서를 꼽으라면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늘 동네 이장님들의 마을 방송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적확하게 그리고 가장 짧은 단어로 네, 네. 가장 그분들의 귀에 잘 들리는 억양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실 그 흔히 말하는 전달자의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 방송에는 적합치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맞을 수 있죠. 방송에는 적합치 않을지 모르나 여기에는 그 언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우월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신영복 선생님 말씀하신 변방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읽어내는 거죠. 혁명까지는 저는 못 갔고요. 그러니까 그 변방이면서 중앙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으로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이렇게 잘 살펴보면 컴플렉스라고 느껴야 될 것 자체가 없다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는 집단들이 또 힘을 가지고 중앙이 되면 또 완고해지고 경직되고 그러다 보면 또 변방으로 가고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살았던 유목민들의 특징이니까 심정적이고 정서적 유목주의 같은 게 사실은 더 편하고 자유롭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저의 생각이고 저는 신영복 선생님 말씀을 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연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저는 그렇게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민 여러분께 앓고 드려요. 네. 영편의 집에 도사견이 오늘 아침에 뜨는 뭐라 그러더라 그 어르신들 네. 이장님 아주 그 사투리가 저희 집 네. 시골에 살고 있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아침마다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방송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릉 말 보존회라고 하는 모임에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강릉 말을 아이들한테도 보급하고 요즘은 이게 너무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그렇죠. 이렇게 서울말만 쓰고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강릉 말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서울말 비슷하게 이렇게 쓰고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사투리를 아주 그냥 구수하게 사투리로 서로 소통을 했는데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낱말에도 없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서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시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 말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각기 살아왔던 정서들까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게 다 획일화된 어떤 그리고 보통 촌스럽다 그러고.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도 가끔 하는데 이 촌스럽다라는 말이 어제부터 약간 욕처럼 비아냥처럼 들렸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촌스러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일은 없다. 네. 도시스러운 사람들이 망쳤지. 그렇다고 도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정서들이 보통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 촌을 대표하는 정서들이 사람을 힘들게 한 경우는 잘 없다. 그러니까 그 촌스럽다라는 말이 굉장한 칭찬으로 상황이 역전될 때까지 자리를 올려줘야 된다. 저 사람 촌스럽다 그러면 잘 나누고
그리고 네. 이웃집 사정에 네, 네. 대해서 잘 알지만 네. 간섭 잘 안 하고 그저 내 눈에 뭐 하다가 음. 딴 집 눈에 뭐 한다 그러면 또 도와주고 네. 뭐 그런 정서들을 좀 읽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그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되면 저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체득되고 뭐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지역마다 어떤 체득된 어떤 하나의 표현일 텐데 그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다니셨다면서요, 어머님께서는. 뭐 저 어머니 우연한- 사생활이시라고. 아니,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예. 우리 어머님은 이 채널을 보실 수가 없는데 불행히도 저희 어머님의 그런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그 어떤 것이 어머님의 사투리를 보존해주고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렇죠. 같이 둘이서 강릉 단오제에 사투리 경연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어머니하고. 예. 그래서 어머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긍심도 있었고 어머니 그럼요. 스스로가 사투리 할머니 온다고 저기 이러면서 예. 어머니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정말 이렇게 마치 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듯이 뭐 맞아요. 그런, 정말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그런 언어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근데 뭐 어떤 교육학자는 무슨 뭐 정밀언이 한정언이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받는 그런 어떤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을 받을 때 있어서 굉장히 어떤 노동자 계급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산층 이상은 이 뭐 정밀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어디 책을 보다가 읽어보고 나서 기억이 나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똑같이 그런 정밀어를 쓰니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노동자 계층 그러잖아요. 근데 정밀어는 이렇게 하니까 그만 하는 게 어떻겠니?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동 씨를 보면서 참 부럽다.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어떤 생득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언변이나 어떤 기본적인 재능들이 그리고 특히나 언어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후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저도 어머니 사투리를 들으면서 사투리 잘하시는 분들은 할머니하고 그 조부모하고 사신 분들 사투리 잘해요. 강릉에서 보면은요. 근데 아무튼 윗분들한테 어떤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DNA에 있듯이 우리 제동 씨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을까? 어머니한테 어떤 특히 언어 부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글쎄요. 말은 뭐 특별한 왜냐면 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말도 다 저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별로 뭐 이렇게 뭐 서울말 뭐 이런 걸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데 대한 그에 대한 반감 같은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뭐라고? 뭐 우리는 또 우린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그런 그 정통적인 TK 정서가 요즘에는 이제 바뀌어서 그런 걸 보고 뭐 그 반항적인 정서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살아온 TK의 정서는 자기 뿌리를 지키고 하지만 다른 뿌리에 대한 인정도 있고 저는 그게 오히려 TK의 정서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네네네. TK의 정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꼭 아마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말을 이렇게 주위에 근데 마을에서 굉장히 그 촌 마을에서 오래 살면서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말들을 오랫동안 들었던 게 도움이라면 도움이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재능이 있다면 뭐 보통 그 천부적인 재능은 자기도 느끼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재능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리를 다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경험 때문에 앉아서 책 이렇게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들이 뭐 좀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장애가 그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배움에 머물러야 하거나 한계가 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가출도 일찍 하고 음. 가출도 일찍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누나 5명하고 이렇게 음. 대가족 엄마하고 살다 보니까 음. 대화들이 계속 듣는 게 많죠. 음.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이 유머는 보통 밀착돼야 되고 음. 생활 언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높은 사람들 연설을 듣고는 좀 이 웃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말들이 다 좀 떠 있기 때문에 음. 다 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저 위에서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웃기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들어보면 그 지역의 언어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즉각적이고 그 다음에 바로 찌르고 들어오기 네.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오래 들었던 게 그냥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교실에서 애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거 이게 빙빙빙빙빙빙 돌리어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 높은 데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네네네. 다른 사람을 완전히 타자화하거나 음. 그러니까 사실은 웃음은 그 입장에 동일함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완전히 저쪽 입장이 되어야 그래야 웃길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을 모르면 그래서 이게 좋아하고 사랑해야 네.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웃길 수 없어요. 네네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웃길 수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유머의 기본 축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부모를 웃기고 어른들을 웃기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네네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웃기는 기술은 사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뭔 말을 해도 웃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뭔 말을 해도 그렇죠. 안 되고요. 어떤 기술을 가져도 그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을 할 때의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직업을 가지게 됐으니까 지금 돌이켜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천부적이다 외에는 별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김창남 교수님께서 예. 4대 천왕 천재에 넣어주셨다는 후문이 그 넣을까 말까 고민하신다는 넣으셨다는 얘기- 것 같기도. 네, 넣을까 말까 고민하신다는 얘기가 굉장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김창남 교수님이 그 위치에 있으신 거예요? 4대 천왕을 예, 그러니까 지목할- 그게 이해가 되지 아, 않아요. 예, 예. 과연 그 단독 심사위원이 큰 권위도 없는 그 본인 혼자만의 랭킹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옆방에서 귀가 간지러우시긴. 네네 그렇더라도 준비나 이런 것들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공부도 치열하게 네. 하실 것 같고 제가 느낀 것도 바로 그 지점인데 마지막에 강연을 하고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하시고 마지막에 그 절을 하시잖아요. 그건 아주 네. 오래전부터의 습관이라고 하셨고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어떤 그 기본적인 애정들 이런 것들이 기본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진정성이 글쎄요 뭐 100%라고 하면 뭐 하지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한 연민들이나 이런 것들 뭐 위에 있어서 연민이 아니라 어떤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에 대한 연민이나 분노 같은 거 가끔씩 톤이 올라가실 때 보면 또 분노가 느껴져요. 이렇게 분노가 느껴지고 그 대상들에 대한 뭐 적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분노의 어떤 지점도 이렇게 있으신 걸 이렇게 발견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의 어떤 사상들을 갖다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사실 확산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뭐 누구나 이렇게 못하고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뭐 제가 그럴 위치는 아닙니다. 네네. 그런 어떤 뭐 분노의 지점, 어떤 또 애정과 연민의 지점, 어떤 또 뭐 심하게는 좀 적의의 지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표현이 좀 서툽니다만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어떤 혁명의 지점, 뭐 혁명이 뭐 노동자 계급의 어떤 당파성으로 뭐 피를 보는 혁명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건 애정과 연민을 기본으로 하고 또 분노와 적의가 없이는 그 혁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조금씩 실천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표현했나요? 됐습니다. 그럼 뭐 쌤 보시기에 또 그러면 또 그게 진짜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적의, 분노, 그다음에 뭐 연민 이런 거 그렇게 큰절을 하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했던 거고요. 그 돈 주시는 분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뭐 실제로도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그 절을 할 때는 이 직업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저는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싫을 때도 있지만 사랑할 때도 있고 뭐 근데 가끔씩 살펴보면 제 직업의 좋은 점만 취하려고 하고 나쁜 점은 버리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태어나서부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었고 뭐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냐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었고요. 제가 제 재능이 빛을 발한 게 이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웃기는 걸 보는 걸 좋아하고 누구도 볼 수 없는 장관이거든요. 저만 볼 수 있어요. 네, 저만 볼 수 있어요. 네. 방향이 다른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장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는데 뭐 만약에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도 고마울 거고 이 사람을 낳아준 형님도 고마울 거고 뭐 같이 산 형님도 고마울 거고 뭐 언니도 고마울 거고 뭐 마을 주민들을 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그 아내 낳아준 집 말뚝에게도 절하는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직업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시고 오신 분들이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 직업을 있게 해주신 분들한테 대한 고마움과 존경이죠. 그게 뭐 더 널리 나아가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광석이 형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밖에 나와서 길거리를 이렇게 탁 나와서 봤는데 지나가는 사람 모두 뒤통수에 대고 절하고 싶었다고 절하고 잘했던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고 이렇게 기쁨을 준 존재들이고 고마운 사람들이고 그랬다는데 뭐 또 확대하면 그런 느낌 저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 안개 속에서 이렇게 우리 길 가다가 막 차 막히고 할 때는 앞차들 전부 다 막 다 엎어버리고 싶고 짜증나도 비 오고 안개 꼈을 때 저 국도에서는 앞에 가는 차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거든요 사실 이게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사실 무대 위에 있을 때는 1시간 반이 가는지 2시간이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작두 위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비를 표현하는데 발바닥에 피가 나도 모를 거예요. 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러면 네가 할 때 뭐 보자. 발에 피를 내볼 테니 진짜 모르는지 보자. 저 인간 또 저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에만 집착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비유죠. 이렇게 뭐 근데 그런 비유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까지도 뭐 그러면 그거는 제 기술이 이제 서투른 거고요.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적이나 분노가 있는 대상들은 분명히 있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에 대한 적이나 분노를 제가 드러낸다기보다 여기서 오면 사실은 거기에서 제가 받아서 해소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풍자나 만평이나 어느 사회에서든 오히려 지배 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 행사나 스포츠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오히려 장려하고 했던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실제로
그들에게 향하는 분노나 저기를 누그러뜨리는 맞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될 수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바로 갈 거를 제가 중간에 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쪽이든 간에 그게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들이 가진 사람들이 해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적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있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끔 날 정해놓고 109배 할 때마다 죽입니다. 한 배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한 배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편안하게 살죠. 머릿속에서 죽이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래야 사니까.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예. 네.